밤마다 뒤척이면서 왜 나는 푹 잘 수 없을까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고 깊은 잠은 운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든 인생 최고의 꿀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과학으로 검증된 진짜 수면법을 하나씩 배워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꿀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앞으로 여러분의 밤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잠이 얕은 체질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수면은 나이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수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얕아지고 밤중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게 되고 결국은 깊게 이어지지 않는 족각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젠 나이 들어서 잠도 못 자는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습관을 바꿔주면 다시 훨씬 부드럽게 깊게 잠들 수 있도록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선 수면을 구성하는 3가지 기본 요소부터 기억하세요. 바로 수면 시간, 수면 주기, 그리고 수면 품질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밤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신 낮잠이 늘어나거나 낮 동안 깜빡깜빡 졸게 되면서 하루 전체 수면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자느냐와 어떤 질의 잠을 자느냐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잠이 길어지고 결국 밤에 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낮 동안 빛과 운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뜬 후 가능한 한 빨리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아보세요. 이 햇살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의 분비를 리셋해줍니다. 그리고 낮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날 밤의 수면 질을 결정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웨이트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집 주변을 빠르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근력 운동까지 병행할 수 있다면 수면 사이클의 고리가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힘을 넘어 우리의 수면 연결 고리를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의 뇌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강한 푸른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취침 2~3시간 전에 이런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드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수면의 질까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나이트 모드를 켠다고 해결되냐고요?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핵심은 밝기입니다. 밤이 되면 천장등 같은 강한 조명 대신 아늑하고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는 것,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참고 견디면 몸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깨어있는 시간은 더 맑아지고 밤마다 찾아오는 깊은 평온함이 다가올 겁니다. 또 하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바로 야식입니다. 늦게 자니까 배고파서 조금만 먹어야지. 피곤한 하루였으니 치킨 한 조각쯤 괜찮겠지. 이런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야식은 단순히 체중 문제만이 아닙니다. 밤늦게 섭취하는 음식은 소화기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고 뇌와 몸이 완전히 이완되어야 하는 수면 과정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탄수화물 폭탄 같은 식사는 위장을 무겁게 하고 위식도 역류를 일으켜 자꾸 깨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고
몸을 가볍게 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몸과 마음을 천천히 잠을 향해 안내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자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테니스를 치거나 강한 조명 아래서 격렬한 러닝을 하고 나면 몸은 한껏 각성 모드로 전환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해지기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거나 밝은 조명 없이 집안에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수면 사이클을 튼튼히 연결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루 중 무리되지 않는 시간에 내 몸에 맞는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가세요. 아주 작고 가벼운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낮입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고 햇살을 맞고 몸을 쓰고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그 에너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밤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잠을 설쳤다고 해서 오늘 낮에 누워버리고 조금이라도 졸리다고 낮잠을 길게 자버리면 또다시 그날 밤은 깊은 잠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쩌면 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조용한 답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햇살을 맞고 걷고 움직이며 건강하게 살자. 이런 작은 다짐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의 밤을 가장 깊고 아름다운 쉼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넘겼던 걱정들이 침대에 눕기만 하면 몰려들지요. 내일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래된 상처까지도 말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생각을 멈추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잡념을 억누르려 애쓸수록 그 생각은 더 선명하고 강하게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붉은색 스탠드 불빛 아래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지금 걱정되는 일, 미뤄둔 숙제 같은 감정들까지 모두 적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문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막연함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구체화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매일 이렇게 걱정 노트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잡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건강한 수면 루틴을 함께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비록 전날 늦게 잤더라도 아침에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수면 리듬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침 햇살을 받으세요. 일어난 직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것은 뇌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날 밤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동안 활발히 움직이세요.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부드럽고 붉은빛 조명 아래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 야식을 피하세요.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고프더라도 가벼운 허브차나 따뜻한 물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걱정 노트 쓰기. 잡념이 몰려올 때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노트를 펴세요.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수면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수면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쓰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잠을 못 자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약 대신 생활을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수면장애나 특정 질환이 원인이라면 의사의 처방 아래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쉽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수면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시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조각조각 깨진 잠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고요하고 깊은 잠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실천으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진짜로 잘 자고 있구나.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밤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좋은 밤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